가난한 청소부는 길을 잃은 한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차들 앞에 몸을 던졌다. 그 아이가 바로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의 딸이라는 걸 그녀는 몰랐다. 그녀는 다치고 지쳐 직장에 돌아왔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냉정한 해고였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소녀의 아버지 백만장자는 결심했다. 이 여자는 다시는 궁핍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미래는 32살의 나이에 자신의 한순간의 용기가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10월의 화창한 화요일, 그녀는 5년 동안 일해온 고급 대우 호텔에서 청소부로서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있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6시까지 정확히 출근하며 완벽하게 다림질된 남색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짓곤 했다. 하지만 부유한 고객들은 그녀를 거의 알아채지도 못했다. 미래는 8살 아들 태현이와 4살 딸 소미의 싱글맘이었다. 3년 전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았다. 호텔 일은 월 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데려올 수 있는 시간대가 장점이었다. 그날 직원 출구를 통해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끔찍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렸다. 검은색 SUV가 고속으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전화에 정신이 팔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바로 그때 미래는 그녀를 보았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보모와 함께 길을 건너고 있었다. 보모 역시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이는 우아한 분홍색 코트와 미래의 일주일 월급보다 비싼 신발을 신고 있었다. 천천히 걸으며 나무 위의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SUV는 시속 60km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다. 미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반응했다. 번개처럼 도로를 향해 달렸고 다른 작업하는 습한 아스팔트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엔진 소리가 귀청을 울릴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이에게 소리쳤고 소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그 큰 파란 눈에는 순수함이 가득했다. 미래는 SUV가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왔을 때 아이에게 도달했다. 망설임 없이 아이를 팔로 감싸 안고 인도 쪽으로 몸을 던졌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에서 구르며 아이를 보호했다. 브레이크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SUV는 그들이 몇 초 전에 있던 자리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미래는 가슴에 안긴 소녀와 함께 바닥에 누워 있었다. 둘 다 떨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더럽혀지고 무릎 부분이 찢어졌으며 손은 도로 포장에 긁혔지만 아이는 멀쩡했다. 미래가 부드럽게 아이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 커다란 파란 눈은 아무런 상처도 없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아이는 미래의 안위를 더 걱정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보모는 수아라는 이름을 외치며 히스테리컬하게 달려왔다.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미래에게 필사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권위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혼란을 가르며 들렸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요? 검은색 메르세데스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미래의 연봉보다 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에 강철 같은 회색 눈동자를 가진 남자였다. 위협적일 정도로 매력적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단지 딸을 찾는 필사적인 아버지일 뿐이었다. 수아야! 그는 그들에게 달려와 소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이를 살폈다. 수아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이 아줌마가 큰 차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는 수아를 가슴에 안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둘 다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무사했다. 유니폼은 흙과 먼지로 더럽혀졌고 무릎은 찢어져 있었으며 손바닥은 거친 아스팔트에 긁혀 피가 났지만 수아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미래가 아이에게 괜찮은지 부드럽게 물었을 때 그 커다란 눈동자는 자신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미래가 다친 것을 더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보모는 수아야 수아야 라고 소리치며
히스테리컬하게 달려왔다. 아이를 살려준 미래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때 권위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최신형 제네시스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최소 5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위협적일 만큼 잘생겼지만 그 순간 그는 오직 딸을 찾는 절박한 아버지였다. 수아야. 그는 그들에게 달려와 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팔과 다리를 살피며 어디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수아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이 아줌마가 저를 구해줬어요. 큰 차가 거의 저를 칠 뻔했는데 라고 설명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남자의 시선이 여전히 바닥에 앉아있는 미래에게 향했다. 그녀의 손과 무릎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 수아를 구해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인해 약간 거칠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상황이 보여서 그냥 반응했을 뿐이에요. 남자는 수아를 한 팔로 안은 채 다른 손을 내밀었다. 정도윤이라고 합니다. 강미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강미래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주셨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미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요. 도윤이 말하는 동안 미래는 익숙한 목소리에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대우호텔의 총지배인 박상무가 분노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50대의 통통한 체격에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사소한 이유로도 직원들을 해고하곤 했다. 강미래 씨, 여기서 무슨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요? 박상무는 사람들을 밀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게 무슨 꼴이요? 호텔의 수치요? 유니폼이 이 모양이라니. 미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박상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근무 시간이 끝났든 아니든 당신은 대우호텔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이런 꼴로 거리에서 소동을 일으키다니. 그의 질책이 계속되는 동안 도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봐요, 이 여성은 방금 제 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질책이 아니라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요. 박상무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제 직원 관리에 간섭하시는 겁니까?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자세를 곧게 폈다. 그는 박상무보다 한 뼘 이상 컸다. 정도윤입니다. 정강그룹 대표이사죠. 박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정강그룹은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였고 대우호텔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했다. 정 회장님.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그를 무시하고 미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미래 씨, 치료가 필요해 보이네요. 병원에 가시죠. 미래는 자신이 어떤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아무도 박상무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누군가가 그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한 여성을 이렇게 대하다니 당신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군요. 도윤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호텔의 명성을 걱정한다면서 오히려 당신이 호텔의 수치가 되고 있어요. 박상무는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정 회장님, 저희 호텔은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니폼 착용 시에는 항상 완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호텔 규정에 직원들은 아이의 목숨을 구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도 있습니까? 도윤이 차갑게 끊었다. 박상무는 말문이 막혔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도윤은 미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미래 씨,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별것 아닌 상처예요. 그냥 긁힌 것뿐이라. 그때 도윤의 품에 안겨있던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래 아줌마가 저 때문에 다쳤어요. 도와드려야 해요, 아빠. 도윤은 딸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수아가 맞는 말을 했네. 미래 씨를 도와드려야지. 그때 박상무가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는 듯 갑자기 소리쳤다. 강미래 씨, 당신은 해고되었소. 다시는 내 호텔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미래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라니.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히기 시작했다.
그 일자리는 아이들을 부양하고 월세를 내고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제 딸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해고한다고요? 박상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호텔, 정책상.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위치에 있는지 정말 의문이군요. 도윤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자신에게는 없는 명예와 용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견디지 못하는 비열한 사람. 주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박상무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도윤은 다시 미래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래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혼란스럽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던 미래는 물었다. 왜 필요하신가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도윤이 대답했다. 그리고 직감이 말해주네요. 당신 같은 용기와 마음을 가진 여성은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요. 떨리는 손으로 미래는 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도윤은 내일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수아를 안고 떠나는 동안 수아는 미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었다. 일어난 일의 현실이 차가운 파도처럼 미래를 덮쳤다. 그녀는 실직했다. 수입이 없었다. 아이들을 부양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고한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 눈물을 흘리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미래는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약속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의문으로 가득 찼다. 정도윤은 그녀 같은 여성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미래는 수아의 사고 이후 처음으로 희망의 작은 불씨를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을 쥔 채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탄 미래의 마음은 복잡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다. 찢어진 유니폼, 상처 입은 손 그리고 붉어진 눈.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4시 30분 알람 소리에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불면의 밤을 보낸 후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아파트의 냉장고에는 겨우 3일치 식량이 있었고 월세는 65만 원으로 2주 후에 만기였다. 소미의 어린이집 비용은 월 20만 원. 미래는 현재 상황에서 저축해둔 돈이 기껏해야 한 달 반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엄마 왜 아직 집에 있어요? 소미의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파자마 차림의 소미가 눈을 비비며 부엌에 나타났다.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돼, 소미야. 미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태현이가 이미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채 부엌에 들어왔다. 8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상황 파악이 빨랐다. 어젯밤에 울던 소리가 들렸어요. 미래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정직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어. 위험에 처한 어린 여자아이를 도와줬는데 호텔 지배인님이 내 유니폼이 더러워졌다고 화를 내셨어. 아이를 도와줬다고 엄마가 해고됐다고요? 태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때로는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도 해. 미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엄마는 옳은 일을 했단다. 엄마는 항상 옳은 일을 해요. 소미가 외쳤다. 미래는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나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강미래 씨, 보육료가 한 달 체납되었어요. 이번 주 안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전혀 모른 채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다른 호텔들, 식당들, 청소가 필요한 사무실들, 상점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미래 씨, 정도윤입니다. 미래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어제 있었던 일 이후 괜찮으세요? 상처는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작은 긁힘뿐이에요. 미래가 대답했다.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데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래는 망설였다. 저는 고급 장소에 갈 만한 옷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씨 동네에 있는 작고 편안한 찻집으로 하죠. 명동로에 있는 작은 나무 어떨까요? 거기라면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도윤은 그녀에게
직업 경력에 관한 서류들, 이력서, 추천서, 가능한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미래가 왜 그런 것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도윤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만 했다. 미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찻집에 도착해 구석 자리를 선택했다.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물만 주문했다. 도윤은 정확히 12시 30분에 도착했다. 캐주얼하지만 여전히 세련된 차림이었고 이 소박한 찻집에서는 분명히 눈에 띄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미래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수아는 어떻게 지내나요? 미래가 관심을 보이자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계속 용감한 아줌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끊임없이 묻고 있죠. 도윤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있었던 일, 사고뿐만 아니라 박상무가 미래 씨를 대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정말 불공정하고 잔인하고 비도덕적이었어요. 미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호텔이니까요. 원하는 사람을 해고할 권리가 있죠.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행동을 옳게 만들지는 않아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미래는 두 아이가 있고 호텔 일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다는 것. 아이들의 아버지가 더 이상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앞으로 계획은요? 도윤이 물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죠. 미래가 대답했다. 청소와 고객 서비스 경험이 있으니까요. 도윤은 미래가 가져온 서류들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 이력서, 교육 수료증, 추천서들. 그는 미래가 인천기술전문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대학을 마치지 못했군요. 미래는 태현이 임신 때문에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윤은 아기를 키우면서도 전문학교를 마친 그녀의 결단력을 칭찬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안을 했다. 개인 비서직, 책임은 그의 일정 관리, 회의 조정, 서신 처리, 그리고 그의 집 일부 측면 감독 등이었다. 조직력, 신뢰성, 그리고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미래는 그런 종류의 일 경험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도윤은 필요한 자질, 조직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신중한 것은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그녀에게서 학교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제한된 급여는 월 300만 원, 그녀와 아이들을 위한 의료보험, 그리고 성과 보너스였다. 미래는 그 금액의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미래는 잔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이것은 너무 좋아서 진짜일 리가 없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부채를 갚는 것을 믿어요. 도윤이 대답했다. 좋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받아 마땅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를 거의 모르시는데 어떻게 저를 신뢰하실 수 있죠?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윤이 단순하게 말했다. 미래는 마침내 수락했다. 도윤은 그녀에게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금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준비를 위한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일에 적합한 옷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래의 완전한 놀라움으로 도윤은 그의 신용카드를 건네며 필요한 것을 사라고 지시했다. 가격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것은 업무용 유니폼이나 다름없다는 그의 생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으며 미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 번도 신용카드를 가진 적이 없었고 하물며 한도가 없어 보이는 카드는 더욱 그랬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래가 속삭였다. 아직 감사하지 마세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와 일하는 것을 견딜 수 있을지 보고 나서요. 저는 꽤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들이 찻집을 나설 때 미래는 물었다. 사람들이 당신의 개인 비서가 전 청소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도윤은 멈춰서서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 미래 씨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존경받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품위, 명예,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오후 미래는 자신이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몰의 부티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를 접대하는 판매원은 그토록 독점적인 신용카드를 가진 그녀의 존재에 분명히 혼란스러워했다. 판매원은 그 카드가 정말로 작동하는지 3번이나 물었다. 미래는
새 벌의 정장, 전문가다운 구두, 우아한 가방, 그리고 기본 액세서리를 구입했다. 총액은 그녀가 평생 옷에 쓴 것보다 많은 돈이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볼 때 그녀는 어떤 기업 사무실에서도 일할 수 있을 법한 전문적인 여성을 보았다. 그날 밤 태현이와 소미를 재운 후 미래는 자신의 인생이 단 24시간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며 깨어 있었다. 전날 아침에는 청소부였고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개인 비서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잠들며 떠오른 의문이 있었다.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정말로 강미래 같은 여성이 정도윤의 세계에서 일할 수 있을까? 내일이면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새 직장에서의 첫날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 다가왔다. 미래는 필요한 것보다 2시간 일찍인 오전 5시에 일어났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새 정장 중 하나인 진한 남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거울 속 모습은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정말 전문가처럼 보였다. 엄마 너무 예뻐요. 소미가 감탄했다. 긴장돼요? 항상 통찰력 있는 태현이가 물었다. 미래는 이전 일과는 너무 달라서 조금 불안하다고 인정했다. 태현이는 그의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엄마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시니까 잘할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미래는 강남금융지구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정강그룹 본사는 40층 높이의 유리타워였다. 그녀는 수백 번이나 그 건물을 지나쳤지만 그곳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그녀를 38층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다른 탑승객들을 관찰했다.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최신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권력과 돈의 세계에 완전히 익숙해 보였다. 그녀는 마치 사기꾼처럼 느껴졌다. 38층은 인상적이었다. 유리벽은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했다. 도윤의 비서인 김지영이 그녀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도윤이 전화 통화 중인 거대한 사무실로 안내했다. 도윤은 그녀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도윤은 납품 기한에 관한 긴장된 통화를 마치고 미래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래 씨 아주 전문가답게 보이네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는 그녀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일정 관리, 중요한 전화 선별, 회의 조정, 그의 집 관리 감독, 필요할 때 그를 동반하는 것 등이었다. 미래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고 표현하자 도윤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의문이 있을 때 즉시 알리는 거죠. 실수에 화내지 않을 겁니다. 수아를 구하셨을 때 화내지 않았던 것처럼요. 지영이 오전 10시 회의를 위해 이병훈 이사가 도착했다고 알렸다. 도윤은 미래에게 모든 논의사항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낯선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다. 회의는 호텔 체인 인수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미래는 도윤과 이병훈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논의하는 동안 주에 깊게 들었다. 그녀는 빠르게 메모를 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하려 했고 나중에 명확히 하기 위해 낯선 용어들을 적었다. 이병훈은 상당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들의 완전한 인수에 2억 5천만 달러를 언급했다. 도윤은 추가 투자가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했다. 미래는 도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다루는 편안함에 감명받으며 열심히 기록했다. 이병훈이 떠난 후 도윤은 미래의 메모를 검토하고 그녀가 모든 중요한 것을 포착한 점을 칭찬했다. 그녀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가 한 가치 있는 관찰을 지적했다. 이병훈이 리모델링에 대해 확신이 없어 보였다. 도윤은 이병훈이 비용에 관해 완전히 정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텔들은 그가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도윤은 그것이 경험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이병훈이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선을 피하고 주제를 바꾸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미래는 도윤의 관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서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포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종종 사람들이 숨기려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것이었다. 오전의 나머지 시간은 미래가 추가 통화를 조정하고 도윤의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하고 사무실 컴퓨터 시스템을 배우는 데 빠르게 지나갔다. 전괴 도윤은 그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다음 날 회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업무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그녀를 더 알아가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건물 근처의 고급 한식당으로 갔다. 미래는 세련된 환경에 위축되었다. 전통 한지로 장식된 벽, 한복을 입은 종업원들, 그녀가 평소에는 겁이 나서 보지도 않을 가격들. 도윤은 업무상 함께 식사할 때는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원하는 것을 주문하라고 말했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선택했다. 너무 사치스럽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도윤은 개인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의 얼굴이 즉시 밝아졌다. 태현이는 너무 똑똑하고 수학을 사랑하며 미래의 엔지니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미는 활기차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고 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어땠나요? 도윤이 물었다. 미래는 특히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인정했다. 태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떠났고 소미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는 밤들이 있었다. 제가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죠. 미래가 설명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강한 여자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미가 2살 때요. 암이었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 후로 우리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죠. 정말 유감입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미래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지금의 저를 보신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미래는 도윤에게 수아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도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수아의 어머니는 수아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공격적인 암이었어요. 너무 빨리 진행되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미래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혜진은 제게 모든 것이었어요. 도윤이 계속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 저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셨나요? 미래가 물었다. 당신과 같은 이유로요. 도윤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아가 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많이 일했고 때로는 수아가 받아 마땅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본 바로는 수아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미래가 확신을 주었다. 그렇습니다만 도윤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성적 존재 없이 자라는 것이 걱정됩니다. 훌륭한 부모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죠. 미래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동의했다. 도윤은 전날 그녀의 행동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단지 신체적 용기뿐만 아니라 수에게 필요한 종류의 모성적 본능을 그녀에게서 보았다고 했다. 이것은 그가 일의 일부가 가끔 수아를 돕는 것을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하게 했다. 고모는 아니지만 모성적 존재로서 미래는 수아를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고 도윤은 소녀가 용감한 아줌마를 다시 볼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에 제 집에 와서 구경하시겠어요? 도윤이 제안했다. 수아는 3시에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2분이 제대로 만나면 좋겠어요. 미래는 동의했지만 5시까지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태연이와 소미도 데려오세요. 도윤이 말했다.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요. 미래는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도윤은 설명했다. 저와 일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가끔 교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날 오후 미래는 도윤의 저택 앞에 서 있었다. 청담동에 위치한 그의 집은 인상적인 현대식 한옥이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요소들을 현대적인 디자인과 완벽하게 조화시킨 건축물이었다. 분명히 많은 돈과 세련된 취향을 가진 사람의 집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가정적인 느낌이 있었다. 수아는 미래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달려왔다. 미래 아줌마. 그녀가 외쳤다. 아빠가 이제 우리랑 같이 일하신대요. 정말 좋아요. 도윤은 집을 보여주며 그녀의 책임 중 일부를 설명했다. 청소 인력과 조율하기, 수리 감독하기, 배달 관리하기. 미래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고 도윤은 일주일에 3번 오는 가정부 정원사 그리고 가끔 수리를 위한 기술자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태연이와 소미가 도착했을 때 미래는 그들이 이런 호화로움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다.
하지만 수아는 즉시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자신의 방과 대형 인형의 집으로 초대했다. 세 아이는 즉시 위층으로 사라졌고 미래와 도윤은 혼자 남았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도윤이 말했다. 특히 태연이는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해 보여요. 그 아이는 빨리 자라야 했어요. 미래가 설명했다. 제가 이중 근무를 하거나 아플 때도 결근할 수 없어서 소미를 돌봐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것이 그의 어린 시절을 빼앗은 건 아니에요. 도윤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것은 책임감과 연민을 배우는 거죠. 수아를 보세요.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녀가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도윤은 태연이와 소미가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인생에서 소중한 교훈이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에게는 이런 게 필요해요. 평범한 아이들, 평범한 가정. 그녀는 평생 어른들과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미래는 도윤의 표정에서 슬픔을 감지하고 그가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가끔은 수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인정했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주지만 정작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수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래가 부드럽게 물었다. 진짜 가족이요. 도윤이 즉시 대답했다.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 전통,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미래는 그를 위해 마음이 아팠다. 모든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그녀가 전에 느꼈던 것만큼이나 외로워 보였다. 가족은 항상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사랑하고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녀는 자신의 선택된 가족에 대한 예를 들었다. 소미가 아플 때 돌봐주는 옆집 할머니, 수학을 도와주기 위해 방과 후에 남아있는 태현이의 선생님,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 때 가끔 여분의 빵을 주는 빵집 주인. 그 선택된 가족에 수아와 저를 포함시키겠어요? 도윤의 질문은 미래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도윤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것이 단지 일자리 이상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친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일종의 확장된 가족이 되었으면 해요. 그는 수에게 생물학적이지 않더라도 형제자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정강그룹의 CEO가 아닌 그냥 도윤으로 보는 친구가 필요했다. 눈물이 맺힌 채 미래는 그것을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새 아이가 뛰어내려왔다. 수아는 태현이와 소미가 매일 와서 놀 수 있냐고 물었다. 도윤은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답에 세 아이 모두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면서 미래는 자신의 인생이 직업 이상의 것들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지도 몰랐던 확장된 가족을 찾았다. 또한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그녀가 느끼는 우정 이상의 연결감,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하는 동시에 설레게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도윤과 일하기 시작한 지 3주 후 미래는 자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리듬을 찾았다. 그녀의 날들은 바쁘지만 충만했다. 밤에는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는 안도감 속에 잠들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적 걱정 없이 잠을 청했다. 태현이와 소미도 번창했다. 태현이는 도윤의 제안과 후원으로 방과 후 코딩 수업을 시작했다. 소미는 미래가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꿈, 발레 수업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사이에 피어나는 우정이었다. 수아 태현이, 소미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미래는 세 아이 모두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 수아는 덜 수줍어하고 더 자신감 있게 변했다. 태현이는 형으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수에게 곤충과 과학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했다. 소미는 수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쳐 주었고 수아는 소미에게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도윤도 변화했다. 그는 더 자주 웃었고 때로는 일찍 퇴근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한 번은 중요한 전화 회의를 뒤로 미루고 수아의 발표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미래는 그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인생의 작은 기쁨을 즐기도록 격려했다. 미래와 도윤의 관계도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 늦게까지 남아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꿈, 두려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윤은 아내를 잃은 후 다시는 사랑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미래는 자신의 이전 결혼에 대해 남편이 어떻게 점점 더 먼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 느꼈던 안도감과 두려움의 혼합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금요일 밤이었을 때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미래는 집에서 태현이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오후 9시에 울렸다. 도윤이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미래 씨, 긴급 상황이 생겼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내일 급작스러운 회의를 위해 예고 없이 도착했어요. 공식 회의 전에 기본적인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지금 당장 그와 저녁 식사를 해야 합니다. 도윤은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저녁 식사에 미래가 동행하여 모든 논의 사항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사교적인 행사이기도 했다. 미래는 그 세계에 속한 것처럼 보여야 했다. 미래는 위장에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느꼈다. 도윤이 정장, 보석 모든 것을 갖춘 정식 저녁, 식사 복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을 때 그것은 특히 이렇게 짧은 통지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미래는 자신의 캐주얼한 옷을 내려다보며 그의 개인 비서를 사교적인 저녁 식사에 데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지 물었다. 비서로서가 아니라 제 동반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도윤이 설명했다. 상위 비즈니스 세계에서 특히 일본 고객들과 함께할 때는 모든 것이 표현입니다. 안정성, 자신감, 성공을 보여줘야 해요. 제 위치에 있는 남자가 이런 행사에 동반자 없이 가는 것은 불완전해 보입니다. 가짜 동반자가 더 나쁘지 않을까요? 미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가짜가 아닙니다. 도윤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미래 씨는 제 친구이고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며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커플보다 더 진실된 관계입니다. 미래는 아이들에 대해 걱정했다. 밤 행사 동안 그들을 맡길 사람이 없었다. 도윤은 이미 도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불렀고 1시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옷에 관해서는 지영이 이미 오는 중이었다. 미래와 비슷한 체형으로 다양한 의상을 가지고 있었다. 도윤은 미래의 승낙도 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미래는 그가 그녀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윤은 그녀가 수락하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현이와 소미를 생각하며 이 일자리가 가져온 안정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도윤을 생각하며 미래는 몇 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1시간 후 지영이 3개의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드레스, 구두, 보석 그리고 화장품이 가득했다. 그녀는 35살의 세련된 여성으로 기업 세계에서의 경험이 풍부했다. 그녀는 효율적으로 말했다. 미래 씨를 완전히 멋지게 변신시켜 드릴게요. 미래는 이것이 좋은 생각인지 의심을 표했다. 자신이 가짜로 들통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5년 동안 도윤을 위해 일해온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도윤 사장님을 감동시키려는 수십 명의 여성들을 봤어요. 재벌가 상속녀들, 모델들, 고위 임원들까지. 그들은 모두 이 세계에 속했지만 아무도 미래 씨처럼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그에게 말할 때처럼 그를 미소짓게 하지 못했어요. 미래는 얼굴을 붉히며 그들은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영은 눈짓을 하며 진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꺼냈다. 그것은 감탄할 만했다. 우아하지만 과하지 않고 세련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미래가 그것을 입었을 때 지영은 작게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완벽해요. 다음 1시간 동안 지영은 미래를 완전히 변모시켰다. 그녀의 머리는 우아한 업스타일로 정리되었고 몇몇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화장은 미묘했지만 그녀의 눈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그녀의 가장 좋은 특징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을 때 미래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베이비시터가 도착했고 이미 태현이와 소미와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변신에 매료되었다. 소미는 엄마가 공주님처럼 보인다고 감탄했고 태현이는 무도회에 가느냐고 물었다. 미래는 중요한 업무 저녁 식사에 대해 설명하며 그들이 깨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도윤이 정확히 오후 9시에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도착했을 때 미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의 반응에 가슴이 떨렸다. 그는 완전히 멈춰서서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래를 붉어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적절해 보이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녀가 절대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했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유는 다나카 히로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큰 일본 기업의 CEO로 매우 전통적이고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었다. 예의, 존경, 그리고 태도를 중요시했다. 미래는 주로 듣고 관찰하고 정신적으로 메모하면 되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그녀의 자연스러움, 정직함, 그리고 타고난 우아함이 다나카에게 감명을 줄 것이라고 했다. 레스토랑은 미래가 영화에서만 본 종류였다. 비단 식탁보, 값비싼 크리스탈 글라스, 무용수처럼 움직이는 웨이터들. 다나카는 위엄 있고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아내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녁 식사 동안 미래는 도윤이 국제 비즈니스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것을 매혹되어 지켜보았다. 그는 수백억 원의 투자에 대해 일상적인 대화처럼 말했지만 미래는 그 미묘함을 알아차렸다. 다나카가 관심을 보일 때, 의심스러워할 때, 그리고 도윤이 전략을 바꿔야 할 때, 다나카가 그녀의 직업에 대해 물었을 때 미래는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윤을 위해 일하며 회의를 조정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한다고 말했다. 가족에 대한 질문에 미래는 8살 태연이와 4살 소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나카의 아내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기를 되찾았다. 기본적인 영어와 제스처를 통해 미래는 결국 태현이와 소미의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것은 그녀를 매우 감동시켜 남편을 불러 보여주게 했다. 다나카는 아름다운 아이들이라고 칭찬하며 미래가 헌신적인 어머니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녀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을 때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업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는 도윤이 눈에 띄게 긴장을 풀어내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는 정확히 필요한 말을 했다. 저녁 식사의 나머지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다나카는 진심으로 도윤에게 감명을 받은 것 같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은 기뻐했다. 미래 씨 완벽했어요. 절대적으로 완벽했어요. 미래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도윤은 그녀가 정확히 필요한 것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진정성 있고 자연스럽고 진실했다. 일본인들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가식을 감지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진정한 사람을 보았다. 미래는 도윤이 그녀가 방금 2억 달러 계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했을 때 숨이 막혔다. 그 성공의 상당 부분이 그녀 덕분이라고 했다. 미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그녀를 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밤은 조용했고 거리 조명만이 그들을 비추었다. 도윤은 그날 밤 그녀가 한 모든 것에 감사를 표했고 그렇게 중요한 일에 그를 신뢰해 준 것에 감사했다. 그들은 그곳에 서 있었고 미래는 그들의 가까움과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그들 사이에 커져온 긴장감을 의식했다. 도윤은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문이 열리고 파자마 차림의 태현이가 나타나 저녁 식사가 어땠는지 물었다. 그 순간은 깨졌고 미래는 동시에 안도감과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날 밤 그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새로운 삶의 리듬에 적응해가며 비교적 늦은 7시에 일어났다. 그녀가 처음 도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을 때와 달리 이제 그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그녀는 정강그룹 본사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38층에 도착하자 지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미래 씨, 사장님이 당장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일본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 미래는 도윤의 사무실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의 자세는 긴장되어 보였다. 무슨 일이 있나요? 미래가 물었다.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다나카 회장이 방금 전화했어요. 그는 계약 조건을 수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의했던 것보다 50% 더 많은 투자를 제안했어요. 정말이요? 미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윤은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다나카 회장이 아내와 함께 호텔로 돌아간 후 그는 깊이 생각했대요. 그가 오늘 아침 말하길
당신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우리가 조화롭다고 표현했어요. 도윤은 미래의 손을 잡았다. 그는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숫자만큼이나 사람을 신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아이들에 대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를 확신시켰대요. 미래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그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진정성이 다나카 회장을 감동시켰어요. 그는 우리 회사가 그의 투자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믿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도윤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방식에 미래의 심장이 빨라졌다. 마치 그들이 한 팀인 것처럼, 한 쌍인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깊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가 물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돼요. 도윤이 대답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팀과 조율하고 다나카 회장의 팀과 수십 번의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었으면 해요. 그는 미래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비서가 아니에요, 미래 씨. 당신은 이 거래의 핵심 부분이에요.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진실성, 당신의 정직함, 그것들이 필요해요. 미래는 자신의 직업적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서였다가 이제는 도윤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약간 두려웠지만 동시에 도전에 설레었다. 그날 오후 미래는 첫 번째 공식 회의에 도윤과 함께 참석했다. 법률팀, 재무팀, 그리고 호텔 운영 전문가들과 함께였다.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가자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도윤은 곧바로 그것을 해결했다. 여러분, 이분은 강미래 씨입니다. 제 개인 비서를 넘어 이번 다나카 거래의 핵심 팀원이십니다. 다나카 회장과의 관계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실 겁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래는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메모를 했다. 하지만 호텔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발견했다. 신뢰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대우 호텔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 손님들이 가장 자주 불평했던 것은 객실의 낡은 욕실이었어요. 특히 일본 손님들은 현대적인 비데와 욕실 시설을 기대했죠. 이것이 리노베이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래는 자신이 선을 넘었는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 씨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규모 로비 개조나 화려한 레스토랑에 집중하지만 손님들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객실입니다.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도록 계획을 수정합시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팀원들이 미래에게 다가와 그녀의 통찰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그들의 존중을 받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녀의 자신감을 키웠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잘했어요. 회의에서 당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팀의 독특한 관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의 조언이 회의실에서 호응을 얻은 그날 이후로 2주가 지났다. 그녀는 이제 정강그룹 내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확립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녀의 실용적인 관점은 종종 고위 경영진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들을 포착해냈다. 도윤은 그녀를 모든 주요 회의에 참석시켰고 그녀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다. 어느 화창한 목요일 아침 도윤은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미래는 이제 자신만의 작은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도윤의 사무실 바로 옆이었다. 오늘 특별한 점심 약속이 있어요. 도윤이 말했다. 다나카 회장 부부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만남을 갖자고 요청했어요. 비공식적인 자리지만 아주 중요해요. 어디서 만나나요? 미래가 일정표를 확인하며 물었다. 인사동에 있는 조선의 마띠오. 다나카 부인이 특별히 전통 한식을 경험하고 싶어 하셨어요. 인사동에 조선에 맞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한식당 중 하나였다. 100년이 넘은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왕족들의 요리법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미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 명성은 잘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래와 도윤은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다나카 부부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나카 부인은 미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다. 미래 씨, 다시 만나서 기뻐요.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미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나카 회장이 웃으며 설명했다. 아내가 이번 방문 동안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어요. 그녀는 특히 미래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그들은 아름다운 개인실로 안내되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의 정영이 보였고 전통 음악이 부드럽게 흘렀다. 다나카 부인은 미래 옆에 앉겠다고 고집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다나카 부인은 사진첩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의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며 일본에 있는 그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설명했다. 미래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나카 부인은 그런 다음 미래의 아이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미래가 태현이와 소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도윤과 다나카 회장은 비즈니스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미래는 도윤이 가끔 그녀와 다나카 부인의 대화에 미소를 짓는 것을 발견했다. 식사 중반에 다나카 부인이 미래에게 물었다. 미래 씨는 정 사장님과 어떻게 만났어요?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호텔 청소부였고 수아를 구했다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고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제가 이전에 대우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미래가 정직하게 말했다. 어느 날 정 사장님의 딸 수아가 교통사고 위험에 처했을 때 제가 도와드렸어요. 다나카 부인의 눈이 커졌다. 아이를 구했어요? 미래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다나카 부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대단해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다나카 부인은 곧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번역해 주었고 다나카 회장의 표정이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정 사장님, 당신은 매우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나카 회장이 말했다. 미래 씨 같은 용기와 헌신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셨군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귀하의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아는 기업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다나카 부인은 미래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미래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진주 귀걸이가 있었다. 너무 과분해요. 미래가 놀라며 말했다. 전혀요. 다나카 부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에요. 우리는 이제 친구예요. 그렇죠? 미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차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다나카 부부와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한 것에 대해 기뻐했다. 미래 씨 덕분이에요. 당신은 다나카 부인과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냈어요. 그녀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미래가 대답했다.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도윤은 조용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미래가 물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나카 부인이 손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혜진이 생각났어요. 그녀는 늘 큰 가족을 꿈꿨거든요. 수아 외에 아이를 더 갖고 싶어 했어요. 미래는 도윤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감동했다. 그는 보통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강인하고 확고했지만 이런 순간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혜진 씨에 대해 더 말해주실 수 있나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혜진은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는 대학 음악 동아리에서 만났죠. 그녀는 첼로를 연주했고 저는 제가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미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정 사장님이 수주붐을 타셨다고요? 도윤도 웃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혜진은 너무 아름답고 재능이 있었어요. 그녀가 연주할 때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았죠. 그는 그들이 어떻게 데이트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결혼 후 수아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수아가 2살 때 혜진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잖아요. 도윤이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암이었어요. 매우 공격적인 형태였죠. 미래는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의사들은 6개월에서 1년을 예상했지만 혜진은 3개월 만에 떠났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끝까지 용감했어요. 가장 걱정한 것은 수아였죠. 수아가 나를 기억할까 항상 그것을 물었어요. 침묵이 차 안을 채웠다. 미래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라고 느꼈다. 제 남편 태현이 아버지는 소미가 태어나기 2달 전에 떠났어요. 미래가 조용히 말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담배를 사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도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떠났다고요? 당신이 임신 중인데?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는 실직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어요. 미래가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떠난 것이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비슷한지 놀랍네요. 다른 방식으로지만 우리 둘 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미래가 말했다. 어머니는 소미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정말 혼자였죠.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미래 씨. 도윤이 감탄했다. 2 아이를 혼자 키우고 그들에게 좋은 삶을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래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수아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겠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도윤은 채서 내리기 전에 미래의 손을 잡았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제 당신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미래는 다나카 회장과의 성공적인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도윤의 집에 초대받았다. 그는 2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미래는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후 청담동으로 향했다. 도윤의 집에 도착하자 수아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반겼다. 미래 아줌마, 태현이 오빠, 소미야. 그녀가 기쁨의 참목소리로 외쳤다. 새 아이는 즉시 수아의 놀이방으로 달려갔다. 도윤은 미래를 안으로 안내하며 미소 지었다. 오늘 수아가 아침부터 흥분해 있었어요. 계속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봤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가 대답했다. 태현이는 수에게 가져갈 새 과학책까지 준비했어요. 도윤의 가정부 김 여사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불고기, 잡채, 다양한 반찬들이 식탁 위에 차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를 보자 따뜻하게 인사했다. 미래 씨,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수아가 항상 미래 아줌마 이야기를 해요. 제 아이들도 이제 수아 이야기뿐이에요. 미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도윤은 미래에게 집 나머지 부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전에 그녀는 주로 거실과 수아의 방만 보았지만 이번에는 전체 투어를 받았다. 2층으로 올라가자 넓은 서재가 나타났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큰 창문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도윤이 말했다. 회사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그냥 생각에 잠기곤 해요. 그는 서재 한쪽에 있는 첼로를 가리켰다. 혜진의 첼로예요. 아직 그대로 두고 있어요. 미래는 부드럽게 첼로의 표면을 쓰다듬었다. 수아도 음악을 배우나요? 피아노를 조금 배우고 있어요. 도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첼로에는 관심이 없어요. 언젠가는 어머니의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죠. 그들이 계속 걸으며 도윤은 미래에게 집에 관한 더 많은 책임을 설명했다. 인테리어 변경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결정을 내리는 것, 김 여사와 가사에 대해 상의하는 것, 수아의 일상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 등이었다. 사실 제가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도윤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인가요? 다음 주에 중국으로 3일간 출장을 가야 해요. 매우 중요한 회의라 미룰 수 없어요. 보통은 수아의 보모가 있지만 그녀도 가족 경조사가 있어 휴가를 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혹시 제가 없는 동안 수아와 함께 여기 머물러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태현이와 소미도 함께요. 미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서요? 3일 동안요? 네. 손님방이 충분히 있고 아이들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김 여사가 식사를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래는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서 업무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수에게 애정을 느꼈고 아이들은 분명히 이 제안을 좋아할 것이다. 좋아요. 미래가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출장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식당으로 들어가자 새 아이가 테이블 주변에서 장난치고 있었다. 수아는 소미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태현이는 접시를 세팅하고 있었다. 도윤은 미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로 집이라는 느낌이죠. 미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생존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은 수아의 방에서 보드게임을 하기로 했다. 미래와 도윤은 넓은 테라스로 나가 따뜻한 봄 저녁 공기를 즐겼다. 도윤은 2잔의 와인을 가져왔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정말 즐거웠어요. 도윤이 말했다. 수아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미래는 도윤의 표정에서 뭔가 슬픔을 감지했다. 괜찮으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때로는 수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주고 있지만 정작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래가 부드럽게 물었다. 진정한 가족이요. 도윤이 즉각 대답했다. 형제자매, 어머니 가족의 전통,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미래는 그를 위해 가슴이 아팠다. 모든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외로워 보였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도윤이 계속했다. 수아가 저를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 자라게 한 것에 대해서요. 그럴 리 없어요. 미래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수아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더 자라면서 질문을 시작할 거예요. 왜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있는데 자신은 없는지. 저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요. 혜진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자주 생각해요. 도윤이 속삭였다. 그녀는 훌륭한 어머니였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나았을 거예요. 자신을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미래가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예요. 수아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받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도윤은 미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 미래는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했다. 정직하게요. 태현이가 5살 때 아버지에 대해 물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리를 떠났고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태현이는 이해했나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끔 힘든 날들이 있었죠. 학교 아버지 참관 행사라든지.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요. 도윤은 미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어머니예요, 미래 씨. 그 아이들은 정말 행운아예요. 미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도윤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에는 존경과 뭔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한 건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수아가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당신들은 그녀에게 제가 줄 수 없었던 것을 주고 있어요. 가족의 따뜻함을요. 미래는 목이 메었다. 우리도 당신들을 만나서 행복해요. 태현이와 소미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특히 태현이는 처음으로 남자 어른의 롤모델이 생겼어요. 이 말에 도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제가요? 네, 태현이는 당신을 정말 존경해요. 어제는 나중에 정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고 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미래는 이미 보았다. 미안해요. 그가 속삭였다. 그냥 이해해요. 미래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모두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미래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도윤이 천천히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을 때 그녀는 숨을 참았다. 엄마, 정 아저씨. 소미의 목소리가 테라스로 들려왔다. 수아가 저한테 이야기책 읽어주래요. 도와주세요.
순간이 깨졌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뒤로 물러났다. 가봐야겠네요. 하지만 우리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래씨.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래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했는지 실감했다. 단지 새로운 직장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소속감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는 방식, 그녀가 느끼는 감정, 이것은 그녀를 두렵게도 설레게도 했다. 3일 동안 도윤의 집에서 지내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아이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함께 지냈고 미래도 점차 그 호화로운 집에 익숙해져 갔다. 김 여사는 훌륭한 조력자였고 미래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매일 밤 도윤은 화상통화로 수아와 이야기했고 미래와도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윤은 미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마워요, 미래씨. 수아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돼요. 저희도 즐거웠어요. 미래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사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럼 계속 머물러요. 도윤의 말에 미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당황하며 말을 바로잡았다. 그냥 수아가 당신들을 정말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그래요. 미래는 미소 지었다. 내일 뵐게요, 도윤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화면 속 도윤의 표정이 밝아졌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미래씨. 도윤이 중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미래는 그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변화를 느꼈다. 그는 미래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고 마치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오후 도윤은 미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좀 걸을까요? 그가 제안했다. 머리를 맑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봄의 따스함이 공기 중에 감돌았고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미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우리 관계요? 네. 당신과 저, 그리고 아이들 사이의 관계요. 그는 벤치에 앉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였죠.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것이 되었어요. 미래는 말없이 기다렸다. 도윤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수아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도윤이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동반자가 필요해요.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힘들어요. 미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도윤 씨, 서두르는 것 같아 죄송해요. 그가 급히 말했다.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제 직원이고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 출신이에요. 하지만요. 수아가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의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는 말을 멈추고 미래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정말 존경해요, 미래 씨.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진실성을, 그리고 제가 더 많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미래는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저도 당신을 존경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해요. 당신은 재벌가의 회장이고 전 청소부였던 여성이요. 도윤이 그녀의 말을 마쳤다. 그게 중요한가요? 사람들에게는 중요할 거예요. 미래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당신의 가족, 회사 임원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들의 의견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아이들이에요.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 심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미래는 도윤의 말을 곱씹었다. 그가 정말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인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단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변화가 될 테니까요. 도윤이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바뀌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미래를 바라보았다. 긴급 상황이에요. 재무팀에서 다나카 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들은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갔고 그날의 개인적인 대화는 잠시 미뤄졌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미래는 도윤의 눈빛에서 그의 감정이 변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금요일 오후 도윤이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미래 씨, 내일 저녁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연례갈라 디너예요. 한국의 모든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행사죠. 미래는 그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한국의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장 격식 있는 행사 중 하나였다. 함께 가주셨으면 해요. 도윤이 말했다. 비서로서가 아니라 제 동반자로서요. 미래는 망설였다. 그런 행사는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볼 거예요.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고. 그래서요? 도윤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전에 청소부였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요. 물론 아니에요. 미래가 즉시 대답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왜 전 청소부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그들이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자랑스럽게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은 내 아이의 목숨을 구했고 내 회사의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켰고 무엇보다 내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미래는 마음이 흔들렸다.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포크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적절한 대화를 못한다거나. 도윤은 웃었다. 미래 씨, 당신은 다나카 회장의 신뢰를 얻었어요. 갈라 디너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미래는 동의했다. 지영이 다시 한번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토요일 오후에 와서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다. 완벽한 드레스를 가져올게요. 지영이 약속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거예요. 미래는 아이들에 대해 걱정했지만 도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김 여사가 그날 밤 세 아이 모두를 돌봐주기로 했다. 아이들은 도윤의 집에서 영화의 밤을 갖고 그곳에서 자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네요. 미래가 놀라움을 표현했다. 당신이 동의할 거라고 희망했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인정했다. 토요일이 되자 미래는 예상보다 더 긴장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도윤의 파트너로서 사회에 첫 등장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영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러 개의 드레스 가방과 메이크업 케이스 그리고 보석 상자를 가져왔다. 오늘 밤 미래 씨는 완전히 변신할 거예요. 지영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갈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지영은 여러 드레스를 펼쳐 보이며 미래에게 어울릴 완벽한 옷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우아한 진한 자주색 드레스를 꺼냈다. 그것은 한 어깨만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허리는 타이트하게 맞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부드럽게 퍼지는 실루엣이었다. 전통 한복의 우아함과 현대적인 이브닝 드레스의 세련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건 고급 한복 디자이너 이혜성의 작품이에요. 지영이 설명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그녀의 디자인은 이런 행사에 완벽해요. 미래가 드레스를 입자 지영은 감탄했다. 와, 마치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음 1시간 동안 지영은 미래의 머리를 우아한 업스타일로 정리하고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세련된 메이크업을 해주었다. 작은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로 마무리했을 때 미래는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정말 저인가요? 미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항상 당신 안에 있었어요. 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그냥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줄 뿐이죠. 아이들은 미래의 변신에 감탄했다. 소미는 엄마가 공주님 같다고 말했고 태현이는 자랑스러움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 예뻐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도윤이 정확히 유법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검은색 턱시도에 보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가 미래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순수한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미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미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과찬이세요. 전혀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항상 아름다웠어요. 오늘 밤은 모든 사람이 제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뿐이죠. 그들은 도윤의 집에 들러 아이들을 맡기고 갈라 디너가 열리는 롯데호텔로 향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붉은 카펫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줄지어 서서 도착하는 귀빈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미래는 갑자기 공포에 질렸다.
기자들이 저희 사진을 찍을 거예요? 괜찮아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이곳에 속해 있어요. 그들이 카펫에 발을 디디자 여러 플래시가 터졌다. 도윤은 당당하게 미래의 팔을 잡고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기자들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미래는 누구지? 정도윤 회장의 새 여자친구인가? 같은 말들을 들을 수 있었다. 연 회장에 들어서자 미래는 그 화려함에 압도되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공간을 밝히고 테이블마다 꽃 장식과 고급 식기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한국의 모든 주요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도윤이 그녀를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미래는 갑자기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대우 호텔의 박상무였다. 그는 미래를 보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정 회장님. 그가 도윤에게 인사하며 허리를 굽혔다. 오늘 밤 함께하신 아름다운 분은 누구신가요? 도윤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강미래 씨입니다. 제 파트너죠. 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미래 씨요. 네, 맞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부당하게 해고했던 그 미래 씨가 맞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강그룹의 중요한 임원이자 제 개인적인 파트너입니다. 박상무는 더듬거리며 사과를 시도했지만 도윤은 그를 무시하고 미래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 괜찮아요? 도윤이 미래에게 물었다.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괜찮아요. 사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저녁 식사 동안 미래는 점차 편안해졌다. 그녀는 도윤이 교육과 환경 보존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고 가끔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실용적인 관점에 감탄했다. 식사가 끝나고 댄스 플로어가 열렸을 때 도윤은 미래에게 손을 내밀었다. 춤추실래요? 저는 이런 춤을 못 춰요. 미래가 망설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윤이 웃었다. 함께 배워볼까요? 미래는 도윤의 손을 잡고 댄스 플로어로 나갔다. 오케스트라가 우아한 왈츠를 연주하는 동안 그들은 다른 커플들 사이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리듬을 찾았고 미래는 자신을 도윤의 리드에 맡겼다. 생각보다 쉽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도윤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미래는 많은 시선이 그들에게 향해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이 더 이상 그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윤 씨, 미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도윤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다. 정말요? 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 모험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물론 천천히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수아를 정말 아끼게 되었어요. 도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기뻐요, 미래 씨. 수아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춤이 끝나고 그들이 테이블로 돌아갈 때 한 우아한 노부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품위 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태도에서 권위가 느껴졌다. 도윤아, 그녀가 말했다. 소개해주지 않겠니? 미래는 도윤의 몸이 약간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이분은 강미래 씨입니다. 미래 씨, 이분은 제 할머니 정영자 여사십니다. 미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어르신. 정영자 여사는 미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래서 네가 우리 수아를 구해준 여성이구나. 미래는 놀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도윤의 마음도 사로잡은 것 같구나. 노부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지켜보고 있었단다. 손자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혜진이 이후로 처음 보는구나. 할머니, 도윤이 당황한 듯 말했다. 괜찮아, 도윤아. 난 항상 직설적이었잖니. 정영자 여사가 말했다. 강미래 씨, 언젠가 우리 집에 차 한잔 하러 오세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네, 기꺼이요. 미래가 대답했다. 정영자 여사가 떠난 후 미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당신 할머니가 저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도윤이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예 다가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밤이 깊어가면서 미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여러 기업인들의 아내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심지어 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그녀의 드레스에 감탄하기도 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과 미래는 호텔 테라스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오늘 밤은 마치 꿈 같았어요. 미래가 말했다. 이제 막 시작이에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밤이 있을 거예요. 미래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녀는 대우 호텔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의 파트너로서 같은 호텔의 갈라 디너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었다. 미래는 내면으로부터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강하게 만든 것이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윤이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미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수아를 구하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처럼요. 네. 그리고 당신이 저를 믿고 기회를 주었던 그 순간처럼요.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래가 도윤을 바라보자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서울의 불빛들이 그들 주위에서 반짝이는 동안 미래는 마침내 그녀가 속한 곳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었다.